안녕하세요. 사연 많은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상상 초월의 다양한 인간 군상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살면서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인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바로 그 최악의 인간을 제 결혼 생활을 통해 겪어야 했어요. 오늘 제가 익명의 힘을 빌려 풀어놓으려는 이야기는요. 어쩌면 흔한 막장 드라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이야기일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번역 일은 꾸준히 들어오는 편이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27살 되던 해에 돌아가셨는데요. 갑작스러운 산업재해 사고로 돌아가시게 된 거죠. 너무 허무하게 또 갑자기 저희 곁을 떠나셨기에 저희 가족은 너무나 큰 슬픔과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빈자리와 함께 산재 및 보험 보상금으로 나온 약 2억 원의 돈이 있었습니다. 저나 엄마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하더군요. 그때 마침 살고 계시던 낡은 아파트에 재개발이 있었는데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신축 분양권을 받자고 의논을 하셨었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와 엄마가 계획하셨던 대로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받게 되셨고 보상금으로 입주를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 아파트는 주변 입지가 좋아서 투자도 활발하고 인기가 많은 곳이었죠. 아파트 사면 아파트값 오르는 건 시간 문제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던 곳입니다. 완공 후 입주까지는 3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었고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친가 쪽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저희 엄마를 향해 모진 말을 해대는 겁니다. 남편 잡아먹고 팔자 폈다. 죽은 사람은 불쌍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지. 보상금은 우리한테도 좀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인간 이하의 말들을 서슴없이 해대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친척은 아파트 분양권 팔아서 자기 사업 자금을 대라며 밤 늦게까지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평생 온화하시고 화도 잘 안 내시던 저희 엄마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저희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충격에 이어 주변 사람들의 모진 비난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으셨고 결국 우울증까지 앓으셨습니다. 한동안은 병원 말고는 바깥 출입을 못하실 정도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셨죠. 그걸 지켜보는 저도 얼마나 가슴 아프고 또 화나던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결국 가장 슬프고 힘든 건 엄마와 저인데 주변 친척들이 이제 와서 마음대로 찢고 떠드는 소리들이 너무 힘들고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결국 내가 이 아파트 가지고 있어봤자 뭐하겠니? 분양권 팔아서 너희들한테 다 나눠주고 나는 그냥 조용한 시골로 내려가서 살련다 라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저와 오빠에게 돈을 나눠주고 시골로 내려가시려 한 거죠. 하지만 저와 오빠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깊어지는 우울증을 생각해서라도 도저히 엄마를 홀로 시골에 보내드릴 수는 없었거든요. 저희는 엄마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히 엄마가 받아도 되는 거라면서 설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요. 그 아파트가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도 아주 잘 되어 있고 보안도 철저하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엄마 혼자 지내시기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인데다 주변에는 공원도 있어서 산책하시기에도 좋았거든요. 우울증이 있으신 엄마께는 그런 환경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엄마는 나중에 완공이 되면 그 아파트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 시부모님들도 저희 엄마를 무척 걱정해 주셨죠. 어머니가 홀로 되셨으니 제가 장년호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어머님 외롭지 않게 잘 챙겨드리라고 신신당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들의 그 따뜻한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결혼 생활에 가장 큰 골칫거리가 있었는데요. 아니, 골칫거리 정도가 아니라 시한폭탄과도 같았던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남편의 누나, 즉 신우였습니다. 들어보니 신우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 돈 욕심이 많고 허영심이 강하다고 했죠. 고등학생 때부터 부모님께는 독서실 간다고 해놓고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었고 그 돈을 전부 자신을 꾸미는 데 썼다고 합니다. 옷이나 가방, 화장품 같은 것들로 말이죠. 학업에는 전혀 뜻이 없어 결국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살 때부터 집을 나와 독립해서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살았다고 하더군요. 저랑 남편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인데 유튜버가 되겠다며 방송 장비를 사달라고 조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중고 장비를 겨우 마련해 주셨는데 구독자 수는 2자리를 넘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본인도 열심히 안 했고요. 그러다가 결국 몇 달 만에 장비는 중고로 팔아 용돈으로 써버렸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는 SNS 인플루언서 마켓을 한다며 또 물건 사입할 돈을 빌려가서는 그것도 얼마 못 가 흐지부지 접었다고 들었습니다. 끈기라고는 약에 쓸래도 없는 성격 탓이었죠. 제대로 된 직업 한번 가져본 적 없이 늘 불안정하게 지내다 보니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한없이 뒤처진다고 느꼈던 모양입니다. 번듯한 직장을 가진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요. 이는 신우의 마음속에 깊은 자격지심과 뒤틀린 질투심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결국 신우는 변변한 직업도 모아둔 돈도 없이 나이만 먹었어요. 그리고 거의 떠밀리듯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고 경제적으로도 그리 안정적이지 못한 남자와 서둘러 결혼하더라고요. 게다가 그나마 시댁에서 간신히 보태준 결혼자금 3천만 원이 있었는데요. 그 돈을 결혼자금으로 안 쓰고 몰래 따로 들고 있다가 1년도 안 돼서 전부 까먹었다고 했습니다. 주식 투자니 뭐니 하면서요. 그래서 도시 외곽의 허름한 빌라 전세를 겨우 구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다 자초한 일임에도 신우는 이런 암담한 현실에 대한 불만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허영심과 사치가 심한 사람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으니 그 갭이 얼마나 컸겠나요. 신우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고 늘 징징거리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화풀이를 엉뚱하게도 저에게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한테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을 느꼈던 건진 모르겠는데 말도 안 되는 사소한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기 일쑤였거든요. 한 번은 시댁 가족 모임에 제가 원피스를 입고 갔는데요. 저희 엄마가 큰맘 먹고 사주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신우는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노골적으로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옳게, 요즘 돈 좀 버나봐? 아니면 친정에서 팍팍 밀어주나? 옷 입는 게 아주 그냥 청담동 사모님 뺨치네? 굳이 그런 옷 입고 시댁에 오는 이유가 뭐야? 괜히 우리 가족들 기죽게 하려는 거야? 라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립니다. 제가 시댁 식구들 기죽게 하려는 이유가 뭐가 있으며 또 기죽을 정도의 고가의 옷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신우는 저를 보고 비아냥거리더라고요.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큰맘 먹고 제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 70만 원짜리 국산 디자이너 브랜드 가방을 하나 산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 명품 이런 것에 관심이 별로 없는데 그 디자이너 브랜드 가방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지만 가격이 가격인지라 한참 고민했고 돈을 모아서 샀던 거죠. 그렇게 산 가방은 평소에 늘 들고 다녔고요. 그리고 역시나 그 가방을 들고 시댁에 갔더니 시누이가 그걸 본 겁니다. 가격이 얼마냐고 자꾸 물어봤고 가격을 말해주니 막 놀라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세상에 나보다 나이도 어린 올케가 저런 비싼 가방을 들고 다니네. 나도 그런 거 좋아하는데 나는 들만한 가방도 하나도 없고 진짜 속상하다. 라며 막 툴툴거리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신우는 자기 기분이 상하면 저런 식으로 난리를 쳐서 즐거워야 할 명절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놓기도 했죠. 남편과 시부모님은 그런 신우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저더러 그러시는 겁니다. 지수야, 앞으로는 그거 우리 집에 들고 오지 마라. 혜진이 속상해하니까. 라면서요. 소위 명품 브랜드 가방도 아니고 또 설령 그렇다한들 제 가방 가지고 이렇게 할 일인가요? 신우를 나무라지는 못하실 망정 저한테 뭐라고 하시니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신우는 워낙 자격지심도 심하고 성격도 이상하다 보니 시댁 식구들도 어지간하면 신우를 안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오냐 넘어가주는 것 같았죠. 그런 행동이 더 신우의 행동을 이상하게 만들었지만요. 하여튼 저는 저의 신우만큼 열등감에 자격지심이 가득하고 꽈배기 마냥 꼬인 사람은 살면서 본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신우네 빌라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했어요. 이사를 가야 하는데 당장 이사 자금 2천만 원이 부족하다며 저희에게 손을 벌리려고 했죠. 남편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자기야, 누나가 지금 전세금 때문에 좀 많이 어려운가 봐. 우리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을까? 그래도 하나뿐인 누나인데 우리가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신우의 그동안의 행실을 익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돈을 빌려주면 돈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돈을 요구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저희도 돈이 남아도는 게 아니고 돈도 안 갚을 게 뻔한데 2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신우에게 빌려줄 순 없었죠. 여보,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될 것 같아. 형님이 돈벌이가 정확히 있으셔서 무조건 갚으실 것도 아니고 막연히 빌려달라고 하시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도 돈이 막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곧 아기 가질 준비해야 하잖아. 형님한테까지 빌려드릴 돈은 없어. 라고요. 결국 신우는 시부모님께 손을 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저와 남편에게 섭섭해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어떻게 남매 간에 그렇게 매정할 수가 있냐? 그러게, 누나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너희는 나 몰라라 하니? 라면서요. 저희라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형제라고 해도 신우한테 무조건 돈을 빌려줄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희한테 섭섭해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게다가 신우까지도 돈을 빌려주지 않은 제게 분노를 쏟아내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무식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요. 어느 날 저녁 느닷없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며 악을 썼습니다. 야, 너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니네 친정 잘 살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굴 수가 있어? 다른 것도 아니고 집 때문에 돈 좀 빌려달라는데 그걸 이렇게 쌩까? 너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받은 보상금이랑 보험금도 있다며. 그런 돈은 다 어디다 꽁꽁 숨겨놓고 시댁 식구들한테 이렇게 인색하게 굴어? 넌 인정머리도 없니? 막말을 퍼부으면서 혼자 흥분해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기가 막혔죠. 자기 돈 안 빌려줬다고 저희 아버지 보험금, 보상금 얘기까지 들먹이나요?
가만 생각해보면 신우가 저한테 저렇게 열폭하는 것도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보상금 얘기 나왔을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미친 거 아닌가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받은 돈인데 그걸 부러워하고 저한테 열폭을 한다는 게요. 신우는 일반적인 정신으론 이해가 안 되는 미친 인간입니다. 하여튼 지한테 돈 안 빌려줬다고 저희 집 찾아와서 난동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저라고 참겠나요? 저 역시 너무 열받아서 싸우게 됐고 결국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큰 다툼으로 번졌어요. 남편이 말려서 겨우 끝났습니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보상금 받은 거랑 지가 뭔 상관이 있다고 저렇게 말을 하는지. 게다가 제가 지 올케라도 돈을 빌려줘야 될 의무라도 있나요? 사고회로가 생각할수록 너무 이기적이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 저는 신우에게 완전 학을 뗐고 2번 다시 얼굴을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관계를 끊은 거죠. 신우랑 안 보고 사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가 임신을 하면서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일 이후로 더 이상 신우와 그 어떤 것도 엮이고 싶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시모는 거의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와서 저를 설득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임신한 사람인데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가족인데 이렇게 지내는 거 좋지 않다. 다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잘 지내야 하지 않겠니? 라면서요. 저는 그 성화에 못 이겨 결국 마지못해 신우에게 먼저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거지긴 하지만 그래도 임신 축하 인사를 건넸고 신우도 형식적으로나마 그때 일을 저에게 사과도 했습니다. 그렇게 철천지 원수 같던 불편한 관계는 잠시나마 봉합이 되는 듯 했죠. 하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나요? 임신하고 나서 신우의 미친 행동은 더욱더 심해졌거든요. 신우는 입덧이 끝나자마자 온갖 음식 타령을 해대며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올케, 내가 요즘 입덧 때문에 통 먹지를 못했는데 백화점 식품관에서 파는 애플망고가 먹고 싶네. 그거 한 박스만 좀 사다 주면 안 될까? 우리 대박이가 먹고 싶다고 뱃속에서 아우성을 치는데 어쩌겠어. 그리고 이거 그냥 먹는 거 아니고 컨텐츠도 찍을 거야. 임산부 먹방으로. 올케, 나 샤인머스켓 아니면 속이 메스꺼워서 아무것도 못 먹을 것 같아. 당도 높고 알 굵은 걸로 한 박스만 좀 부탁할게. 우리 대박이 좋은 것만 먹여야지. 그러는 겁니다. 제가 자기 남편도 아니고 왜 저한테 자꾸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 남편에게 너네 누나 좀 말려보라고 말을 해도 누나 임신했으니 좀 이해해줘라. 나한테도 그렇게 부탁한다. 자기도 좀 너그럽게 봐줘라. 그런 식입니다. 먹는 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아예 특정 브랜드의 고가 유모차와 카시트도 거론하더라고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요. 올케, 내가 인터넷으로 좀 알아봤는데 요즘 엄마들 사이에서는 이 카시트가 제일 인기래. 육아는 템빨이라고 하잖아.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안전하다는데 올케가 조카 첫 선물로 이거 뽑아주면 안 될까? 우리가 지금 형편이 이래서 도저히 엄두도 못 내. 올케는 그래도 돈도 잘 벌고 친정도 괜찮으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치? 나중에 유튜브에 조카 바보 올케의 통 큰 선물 이렇게 올릴게. 하지만 제가 과일은 몇 번 사줬어도 그렇게 고가의 물건들까지 해달라는 대로 선뜻 결제해주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내켜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맡겨놓은 것처럼 해달라 그러는데 더 해주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더니 신우는 또다시 저에게 앙심을 품은 것 같았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상태 메시지에 저를 저격했거든요. 돈도 많은 인간이 불쌍한 조카 선물 하나 제대로 못 해주냐. 돈 아껴서 혼자 다 처먹어라. 라는 식으로요. 정말이지 인간의 뻔뻔함은 어디까지일까 싶더군요. 저는 당장이라도 신우와의 관계를 끊고 싶었지만 남편과 시부모님의 압박과 등살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불편하고 위태로운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저도 그때까지는 이 결혼 생활을 쪽낼 생각까진 없었으니 속으로 참고 또 참은 거죠. 뭔가 이건 아니다 싶으면서도 남편과 저의 직접적인 불안은 아니었기에 계속 참았던 것 같습니다. 신우만 아니면 남편과의 사이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제 결혼 생활은 신우 때문에 쫑이 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정말이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터지고야 말았거든요. 시간이 흘러 친정엄마의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신우의 배도 꽤 많이 불러왔었죠. 그런데 신우가 갑자기 저희 엄마 아파트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엄마 아파트의 시세부터 시작해서 내부 구조와 인테리어, 심지어는 한 달 관리비가 얼마인지까지 꼬치꼬치 캐묻는 겁니다. 저는 대답은 해주면서도 신우가 그걸 왜 궁금해할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형님, 왜 그렇게 궁금하세요? 왜긴, 나도 거기 들어가고 싶으니까 그렇지. 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당연히 가족이니 신우의 경제적인 상황을 아는데 어떻게 들어온다는 거지? 의아하더라고요. 하지만 신우는 자기도 그 아파트에서 꼭 살 거라고 혼자서 막 좋아하더라고요. 혹시 시매부님이나 형님네 시댁에서 돈을 좀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니, 그럴 리가 있어? 우리 시댁은 돈도 없는 주제에 시부모 행세만 하려는 꼬장꼬장한 노인네 둘밖에 없어. 내 남편도 돈이 어딨니? 근데 어떻게... 가려고 하면 다 갈 수 있지. 어쨌든 나는 우리 대박이 거기서 키우고 싶어. 막 그러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못 가는데 어떻게 간다는 거지? 하고 그냥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아주 기가 막힌 일을 당해야 했죠. 그날은 저희 집에 친정 식구들을 다 초대했던 날이었습니다. 오빠네도 놀러 왔죠. 그런데 정말 뜬금없게도 신우가 갑자기 저희 집을 찾아온 거예요. 신우가 여길 왜 왔지 싶어서 황당한데 저희 엄마가 그래도 신우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서 들어오라고 하라더군요. 저는 일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아, 오랜만이네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렀습니다. 그러면서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는 좀 의아했는데 나중에 보니 남편에게서 저희 친정 식구들 와 있다는 걸 다 듣고 일부러 온 거더라고요. 남편도 한통속이었던 거죠. 하여튼 신우는 눈치 없이 저희 친정 식구들 사이에서 과일도 먹고 차도 마시고 앉아 있었는데 그러던 중 저희 엄마한테 기가 막힌 소리를 갑자기 하는 겁니다. 차! 사돈 어르신 이사 축하드려요. 거기 너무 좋다던데. 그 말에 저희 엄마는 멋쩍게 고맙다며 웃으시더라고요. 고마워요. 근데요, 사돈 어른. 혼자 사시기에는 28평이면 좀 크지 않나요? 방도 하나만 쓰시면 될 텐데 빈방 때문에 좀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별 생각 없이 듣고 있었는데 곧이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안 그래도 사돈 어른께 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부탁이요? 네,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임신 중이잖아요. 2달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제 아이 낳고 두 돌릴 때까지만 딱 2년만 사돈 어르신 댁이랑 저희 집이랑 서로 바꿔서 살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사는 곳이 어르신 혼자 지내기엔 조용하고 아담하고 딱 좋거든요. 저는 이제 곧 갓난아기가 태어나니까 새 아파트에서 아이 키우면서 살고 싶기도 하고, 사실 사돈 어르신은 혼자 사실 건데 굳이 아파트에서 그렇게 사실 필요 없으시지 않나 싶어서요. 라는 겁니다. 그 황당무계하고도 뻔뻔하기 짝이 없는 소리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오빠네도 입이 떡 벌어졌죠.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서인지 어처구니가 없어서 멍해지더라고요. 제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렇다고 누나의 말을 제지도 하지 않고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신우의 헛소리에 친정오빠 내외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까지 터뜨렸는데 그걸 듣고 있는 저는 기막히다 못해 너무 창피한 겁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다가 최대한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한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지금 그 말씀 진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장난이시죠? 장난이라니, 내가 장난을 왜 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저희 엄마가 왜 새 아파트 놔두고 형님네 그 낡은 빌라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묻자 신우이는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 표정을 180도 싹 바꾸더니 눈물까지 글썽이며 애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무슨 연극 찍는 줄 알았어요. 그 급격한 태도 변화가 기가 막히고 기괴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옳게. 내가 무슨 큰 욕심 부리는 거 아니잖아. 그냥 우리 대박이 뱃속에 우리 아기 생각해서 이러는 거야.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에서 유모차도 못 내리는데 애를 어떻게 키워. 게다가 그 빌라 겨울에는 외풍이 너무 심하고 여름에는 찜통이라 애 키울 수 있는 데가 아니란 말이야. 내가 그런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와. 올케는 아직 아기가 없어서 이런 엄마 심정 잘 모르겠지만 나도 우리 대박이 좋은 환경에서 한번 키워보고 싶단 말이야. 솔직히 사돈 어르신 혼자 사시는데 굳이 그렇게 크고 좋은 아파트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어.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좀 양보해 주시면 좋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애 때문에 그런 건데. 남도 아니고 다 같은 한 가족 아니야? 사돈 어른 딱 2년만, 아니 1년만이라도 좀 도와주세요. 마음을 곱게 써야 노년에도 더 복 받으실 거예요. 제가 사돈 어른께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 올리고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네? 그러는 겁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부탁이라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그 와중에도 가만히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자기 누나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리는데 동생이란 놈은 누나 입을 틀어막고 화를 내도 뭐할 판에 오히려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겁니다. 저희 엄마도 너무 당황해 하시면서 곤혹스러워 하시고요. 저는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벌떡 일어나서 헛소리를 해대고 있는 신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만 나가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이거 안 놔? 그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저희 엄마가 형님하고 왜 집을 바꿔줘야 돼요? 형님이 저희 엄마랑 무슨 사이고 저희 엄마한테 뭘 해주셨다고요? 설령 바꿔주신다고 해도 제가 싫어요. 저희 엄마가 왜 형님 때문에 그 빌라 가서 개고생하면서 살아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 좀 하시고 나가세요. 여보, 아무리 그래도 누나 팔을... 너네 누나가 정신 나간 소리 하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뭐? 정신 나간 소리? 그럼 이게 정신 나간 소리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뭐해? 네 누나 나가라고 안 하고. 저는 당장 나가라고 소리 질렀고 신우와 제 사이에 순식간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가족들이 급히 저희를 말리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났는데 신우는 그 와중에 임신한 사람한테 이러냐며 제 어깨를 거칠게 밀고는 악을 지르는 겁니다. 야!
뭐가 말이 안 되는데. 가족끼리 좀 도와줄 수도 있지. 이거 완전 깡패 아니야. 내가 그래도 네 신우인데 이따위로 나와? 신우면 뭐? 나도 진짜 도저히 못 참겠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우리 엄마가 왜 너를 도와야 되는데? 뭐? 이게 진짜 막 나가네? 너 말 다 했냐? 아니, 하고 싶은 말 잔뜩 있는데 참는 거야. 참지 말고 어디 해봐. 너는 나이를 어디로 처먹고 가족들한테 매번 패나 끼치면서 사냐? 뭐? 우리 엄마랑 집을 바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네가 생각해도 미친 거 같지 않니? 너 같으면 그렇게 해주겠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애까지 있다면서 그 정신머리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저도 그동안 참던 게 터져서 완전 악을 썼죠. 그랬더니 신우도 눈이 돌아서 생 난리를 치더라고요. 이 미친년이 뭐라는 거야? 야, 이 나쁜 년아. 너나 너네 엄마는 너네 아빠 목숨값으로 공돈 받은 거 아니야. 그렇게 공돈 얻었으면 가족끼리 다 같이 잘 먹고 잘 지내야지. 신우는 골방에서 애 키운다는데 불쌍하지도 않니? 너는 인정머리도 없어. 그따위 마음가짐으로 너는 절대 안 생길 거다. 너 같은 건 애초에 우리 집안에 시집도 오지 말았어야 했어. 집구석에 처박혀서 글이나 끄적이는 주제. 뭘 한다고 나서서 짓거려? 그녀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저주와 악담은 끝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누나 제발 그만해 라며 신우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신우이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신우 입에서 저희 아빠 목숨값 어쩌고 하는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감히 지가 뭔데 우리 아빠의 그 슬픈 죽음을 목숨값이라 칭하며 우리 엄마랑 나를 모욕하나 싶더라고요. 신우의 그 악담에 저도 더 이상은 제 안의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앞에 있던 주스를 신우의 얼굴에 확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서 꺼지라고 했죠. 그랬더니 신우가 제 머리채를 잡으며 달려들었고 저와 신우는 삽시간에 엉겨붙어서 싸우게 되었죠. 그 와중에 저는 신우의 싸대기를 있는 힘껏 날렸고 싸대기를 맞은 신우도 눈이 뒤집혀서 저한테 달려들려고 하더라고요. 다른 가족들이 겨우 뜯어말렸고 신우는 저한테 폭행으로 고소하네 어쩌네 가만 안 두네 쌍욕을 하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한다고 했죠. 남편은 그 와중에도 저한테 임신한 자기 누나를 때렸다고 거품 물길래 남편에게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미친 너네 누나 더 이상은 감당 못하겠다고요. 그날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죠. 그 후 신우는 저를 고소했고 저 역시도 신우를 고소했습니다. 어쨌든 신우가 먼저 제 머리채 잡고 폭행을 저질렀으니까요. 결국 경찰에서는 서로 크게 다치진 않았고 쌍방이니 합의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시모는 제게 전화를 걸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임신한 사람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때리느냐, 네가 제정신이냐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맞받아쳤죠. 제 부모님을 모욕하고 저희 엄마 집까지 빼앗으려는데 제가 그럼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으라는 말씀이세요? 임신한 게 벼슬인가요? 임신했으면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냐고요. 저는 제가 한 행동에 대해 조금도 후회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바로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지네 누나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면 자기가 나서야 되는데 바보같이 가만히 있는 모습에 온 정이 다 떨어졌죠. 게다가 애초에 신우한테 저희 친정 식구들 와 있는 거 알려준 사람도 남편이고요. 그렇게 저는 신우가 이혼 유책의 큰 원인이었다고 주장했고 신우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도 걸었습니다. 제가 이혼 소송도 하고 위자료 소송도 하니 그제야 시부모님과 남편은 연락와서 이혼하지 말자고 앞으로 신우랑 안 보고 살게 할 테니 이혼은 말자면서 저를 붙잡았는데 저는 더 이상은 진절머리가 나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혼하겠다고 했죠. 결국 저는 거의 1년간의 소송 끝에 이혼을 했고 작지만 위자료도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끝을 내는데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신우의 문제였지만 남편 역시도 잘한 게 없었고 내가 이혼하지 않는 이상은 신우의 그 미친 짓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혼을 했고 저는 엄마와 함께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에 신우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아주 가관이더군요. 저랑 이혼하는 문제 때문에 신우와 남편과의 사이도 완전히 틀어졌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누나 때문에 자기가 이혼했다고 생각해서 누나에 대한 원망이 엄청 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본인도 반감만 하고 남일인 척 굴었던 게 제일 컸는데요. 그런데 웃긴 일은 따로 있더라고요. 신우네 남편이 돈 문제를 일으켜서 그나마 있던 전세자금까지 날린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던 집 정리하고 본인 시댁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신우가 괴팍한 노인네만 있다고 욕했던 그 시댁으로요. 그런데 신우네 시부모님도 신우만큼이나 성격이 이상하고 못된 분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신우는 거기 살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자기 시부모님과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러다가 결국 이혼 얘기 오간다고 하더라고요. 애도 안 데리고 올 거라고 했대요. 애를 위해서 우리 엄마 집까지 내놔라 하던 인간이 결국 애도 놔두고 이혼하겠다고 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는데 와, 끝까지 답도 없는 인간이구나 싶었죠.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지만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속에서 천불이 올라옵니다. 그래도 그날 신우 머리채 잡고 싸대기 제대로 한 방 날린 게 차라리 속 시원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지긋지긋하고도 끔찍했던 과거와는 완전히 안녕을 고했습니다.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는 미친 신우와 남일인 양 반가만 했던 남편. 제가 이혼하지 않고 넘어갔더라면 계속 속 끓이고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요. 마음 먹고 그 인간들을 제 인생에서 끊어내니 더 이상 엮일 일도 없고 이렇게 속 시원하고 편할 수가 없네요. 살면서 그런 미친 인간하고 안 엮이는 게 제일 베스트지만 엮인다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끊어내는 게 정신건강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저희 엄마 잘 모시고 잘 지내려고 해요. 아빠 돌아가신 데다 주변 사람들이 못살게 굴어서 더 힘들었던 저희 엄마. 제가 많이 보듬어드리고 지켜드리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